안녕하세요. 휘관세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인코텀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역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엑스워크, FOB, CIF, DDU, DDP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용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당근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사서 사는 행위들을 하다 보니 인코텀즈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코텀즈라고 하면 긴 영어의 약어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자면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 거래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일정 지역에 물건을 갖다 달라 혹은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져다 주겠다. 이러한 거래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텐데 이러한 거래 조건들을 한 11가지 정도로 정형화 시켜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엑스워크부터 시작해서 DDP까지 총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을 만들어 뒀는데 수출자와 수입자가 어떤 거래 조건을 선택해서 거래를 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조건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특별하게 무역거래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총 11가지에 대한 정형거래 조건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무역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조건 4가지 정도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워크, FOB, 그리고 CIF, 그리고 DDP 이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당근 앱에 제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구매자가 나타나시면 어디에서 거래를 하실까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제일 처음 제가 했던 당근 거래는 저희 집 앞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분이 직접 저희 집 앞에까지 오셔서 해당 물건을 보시고 물건을 가지고 가셨던 거래를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물론 판매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 집 앞에 물건을 두면 되고 그리고 구매자가 와서 물건을 보시고 물건을 가져가시고 난 이후에는 구매자분이 어떻게 물건을 처리하실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보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거래하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건 가격을 조금 할인해 달라, 좀 깎아 달라 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흔쾌히 이 정도까지는 오시는데 수고하셨으니 가격을 좀 깎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도 들어서 실제로 깎아 드렸던 경험도 있고요. 판매자의 집 앞,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자의 공장 부지 안쪽 물건을 뒀을 때 구매자, 즉 수입자가 물건을 픽업해서 가져가는 이 거래 형태를 엑스워크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거래 조건이고요. 그리고 신경 쓸 게 없는 거래 조건이죠.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하고 난 이후에 수입자가 자기 나라까지 다시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갈지, 어떤 운송 수단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판매자인 제가 전혀 신경 쓸 없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물건을 가지러 공장 부지까지 직접 와야 되고 물건을 픽업해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당근 거래에 있어서는 그냥 물건을 싣고 우리 집에 그냥 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해외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비행기에 태운다거나 혹은 선박에 물건을 태워서 다시 자기네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행위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엑스워크 조건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역을 잘 모른다, 무역은 잘 모르지만 내 물건은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구매자가 내 물건을 좀 사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엑스워크 조건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물건 가격은 그만큼 좀 저렴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우리 집까지 오는 비용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 거래는 그분이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하 주차장까지 물건을 가지고 내려고 가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여드리고 해당 물건을 넘겨드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이 거래 조건으로 본다면 인코텀즈 중에 FOB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당근 거래에 있어서는 주차장에 오셨고 제가 해당 물건을 구매자 분께 사실 물건을 그냥 넘겨드리고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FOB가 되려면 제가 그 물건을 구매자분의 차량에 물건을 잘 실어드리고 해당 물건이 잘 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이 FOB 조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FOB가 프리온 보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자, 수출자 입장에서는 부킹된 선박에 물건이 잘 실렸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구매자분께 이렇게 넘겨드리는 와중에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책임과 소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FOB 조건이라면 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물건은 배에 실리지 않은 상태니까요. 차량에 실리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물건의 깨진 값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 수출자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무역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면 FOB가 가장 많은데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드나 LCL 같은 경우는 CFS 지역까지 내가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알아서 포워더가 진행해서 처리를 해주니까요. 왜 이게 사실 가능하냐면 컨테이너를 선박에 싣고 혹은 비행기에 싣고 하는 그 과정은 판매자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고가 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FOB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항구나 혹은 공항에 물건을 갖다 놓는 걸로 끝나는 거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명확하게 FOB 조건은 비행기나 혹은 선박에 물건이 실린 그 상태까지의 경계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